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5경기 만에 리그 8호 골을 넣어버린 기여몰토하면서 팀 승리를 이끄는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황희찬 좋은 선수인 거 알겠는데 이 정도까지 결과를 내버리면 괜히 더 미안하게 됩니다. 손흥민 시대에 살게 되면서 너무 가려진 거 아닌가. 황희찬은 손흥민의 리그 득점 순위 3위에 이어서 바로 아래 공동 4위까지 올라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울버햄튼 팀 득점이 전체 20점인데 그 중에 8골을 넣어버렸으니까 팀 득점의 40%입니다. 이건 울버햄튼의 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프리미어리그 축구 잔치달입니다. 각 팀들이 모두 12월에만 7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강팀들에겐 주중 경기를 포함하면서 타이트한 경기 일정은 익숙하지만 사실 약팀들에겐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니고 프리미어리그 12월에만 있는 빅 이벤트입니다. 경기가 많을수록 당연히 부상 위험도 많게 되죠. 이 잔치를 버텨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은 12월 첫 경기에서 하필 현재까진 리그 1위인 아스날을 만나서 석패하면서 순위가 13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3일 쉬고 이제 홈에서 번리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15라운드인 거죠. 번리는 직전 경기에서 셰필드를 상대로 전반에 2대0으로 앞서고 상대 퇴장으로 인해서 후반전에 3골까지 추가하면서 5대0 대승을 거둔 매우 기분 좋은 상태였습니다. 번리가 강등권에 있는 팀은 맞지만 콤파니 감독이 팀을 리빌딩 시키고 있는 중이고 결정력이 아쉬울 뿐 기회는 잘 만드는 팀이라서 울버햄튼과 레벨 차이가 크지 않은 팀입니다. 울버햄튼이 약팀을 만나게 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울버햄튼은 토트넘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내리 2연패를 당하면서 홈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 모두 원정 경기였고 풀럼전에서는 아쉽게 극적인 패배였고 직전 경기는 아스날 홈 경기였으니까 그리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에 황희찬은 당연히 선발 라인업에 올랐고 골키퍼는 신인 선수 벤틀리, 백스리의 고메스, 도슨, 킬먼, 양쪽 윙백의 부에노, 세메두, 중원의 고메스, 르미나, 스리톱의 사라비아, 쿠냐 그리고 황희찬이 선발이었습니다. 솔직히 전반 20분 넘어서까지는 내내 지루한 경기였습니다. 우선 닭공 번리마저 조심스럽게 경기하다 보니까 더 그랬죠. 전반 24분에 황희찬이 어시스트를 올릴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단독 돌파를 시도하면서 사라비아에게 패스를 해주고 사라비아가 슈팅까지 했는데 아쉽게도 선방에 막히면서 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전반 27분에 발생하게 됩니다. 번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인 미드필더 콜레오쇼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저앉기 전에 역습을 위해 전력 질주를 했는데 하필 그때 살짝 절뚝였습니다. 이게 남일이 아니죠. 토트넘도 부상 병동인데다가 앞으로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팀이든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팀들이 가용할 선수들이 많아야 하는데 번리 같은 약체 팀들에겐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번리가 바로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우선 콜레오쇼가 계속 뛸 수 있다면서 다시 그라운드에 들어왔고 이후에 번리는 31분에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위협적인 상황도 나오고 34분에도 울버햄튼의 실점 위기가 있었습니다. 번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콜레오쇼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다 37분에 번리의 회심의 슈팅이 또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결국 번리의 최대 약점, 골 결정력 문제가 이 울버햄튼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양팀 득점이 없던 중에 전반 42분에 드디어 황희찬의 득점이 터지게 됩니다.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이 제대로 통하면서 사라비아가 볼을 뺏었고 순식간에 선수가 울버햄튼 4명, 번리 수비 3명이 되었습니다. 황희찬은 그 순간에 바로 본인의 위치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 중앙에서 쿠냐가 상대의 타이트한 수비 상황에서 기어코 볼을 황희찬에게 내주더니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아닌 너무나 여유롭게 페이크 동작 한 번에 상대 수비수를 움찔하게 만들었고 빈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폭발시켰습니다. 황희찬의 페이크, 여유, 미쳤습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이번 골로 8월의 메리전 이후에 1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울버햄튼의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번리는 전반에도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후반전에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어느 팀도 압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내친 김에 황희찬의 멀티골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후반전에는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희찬은 전체 슈팅 2개 했는데 그중 하나가 결승골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경기 막판에 울버햄튼 윙백 선수 한 명도 쓰러지면서 또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정말 부상 조심해야 합니다. 네. 후반전엔 그리 반전이 없었습니다. 황희찬은 결승골로 울버햄튼은 순위도 한 단계 오르게 되었고 번리는 여전히 강등권 처지가 되었습니다. 황희찬은 이 경기 평점이 7.8점에 득표율이 83.5%로 압도적인 MOM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서는 황희찬이 대문짝만하게 실리면서 메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황희찬은 본래 포지션이 사실 왼쪽 윙어라고 봐야 하는데 오늘은 오른쪽을 맡았는데도 미션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울버햄튼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 득점력이라면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죠. 네. 몸값도 계속 오르고 아스날, 리버풀도 주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주전으로 인정받는 곳이 더 좋긴 합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 올해의 선수도 매우 유력하죠. 그 타이틀을 위해서는 무조건 부상이 없어야 합니다. 울버햄튼은 네투가 복귀하게 되면 더 강력해지긴 하는데 햄스트링으로 장기 결장이라서 아마도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하긴 어려울 것이고 그 타이밍에 울버햄튼 복귀해서 더 멋진 콤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황희찬은 카라바오컵 골까지 하면 시즌 9호 골이거든요. 정말 올 시즌 몇 골을 넣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도 황희찬도 득점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계속 아시안컵이 걸리적거리게 되는데요. 우승만 못해봐. 자, 한편 정말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희찬의 경기 때 아스날의 경기도 있었는데 아스날이 올 시즌 승격한 루턴타운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승점 3점 또 얻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흥미진진했습니다. 아스날이 먼저 선제골을 넣긴 했는데 루턴타운이 홈에선 더 무섭거든요. 토트넘도 겨우겨우 승리했었잖아요. 전반전 2대1로 마치다가 후반전엔 3대3 동점까지 되었습니다. 아스날이 루턴타운에게 3실점이나 하게 된 거죠. 코너킥으로 인한 헤딩만 2실점, 바클리라는 선수가 박스 안에서 왼발로 아스날을 무너뜨리는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최소한 무승부까지도 노리면서 아스날이 승점 2점을 날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스날이 또 97분 극장골을 넣어버리면서 기어이 동점도 아니고 역전승으로 승점 3점을 고스란히 챙겨버렸습니다. 기분 좋았던 거 다 날아갈 뻔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죠. 돌이켜보면 어차피 승점 3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잊어야죠. 네.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아스날의 극적 승리로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 화면도 황희찬에서 아스날로 바뀌어버리기도 했습니다. 12월은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거라는 거 딱 봐도 느껴지죠. 정말 선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로 각 팀들 경기 중 부상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겁니다. 팬들에겐 즐거움일 수 있는 많은 경기지만 분명 선수들에겐 매우 무리한 스케줄이니까요. 토트넘에겐 더 이상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길, 특히 손흥민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 부상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